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좀 언급하는 거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노딱이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지금 그 노딱이 걸린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걔네를 보니까 이 단어랑 그 왜 우리가 짜장면을 낮춰가지고 부르는 말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 우리가 중국 애들 얘기할 때 쓰는 거. 무슨 깨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걸리더라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PD에 대해 오늘 알아볼 겁니다. PD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NL에 대해 얘기했죠. 민족 해방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PD 이게 이제 그 민중민주라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PD 계열에는요, 사실은 이 PD를 짚고 넘어가려면은 이 CA라는 계파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잠깐 언급만 할 거고요. 이 CA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는요, 이 말씀드린 민중민주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NL하고 PD를 어쨌든 우리가 지금 레드인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NL하고 PD를 갖다가 이거를 같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완전히 걔네가 전부 다 싹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간에 사상적으로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움직인 적도 있고 해서 이 NL하고 완전하게 그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빈민. 자, 이래가지고 이 복지라는 개념이 빈민하고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양곡법이니 뭐니, 물론 이게 양곡법이니 무슨 그런 농민 어쩌고 이런 것들이, 그런 법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거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중국인 들어오고 어쩌고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엮여 있지만, 이 사상적인 잔여라는 거는 확실히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 아시죠? 당연히 노총리 해서 다 지금도 남아 있는 개념들이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지금도 이 민주당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사담입니다만 이래놓고 왜 잘 찢는 분이 민주당 보수 우파라고 하던데, 정말 놀랬던 거는 제 지인 중에 하나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스레드에다 올렸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저래서 좌파를 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사담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NL하고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NL이 얘기했던 거는 미국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외세 종속을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얘네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거는 반미 그리고 민족 해방에 방점을 둬야 된다 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이죠. 즉 주체 사상. 그래서 얘네가 위대한 김일성 장군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제를 몰아내자 이런 미친 소리들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PD는 얘네는 이제 계급에 이제 포커스를 뒀습니다. 즉 노동계급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민중의 해방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확실히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얘네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도 싫어하지만 얘네는 동시에 국내 지배계급에 대해서도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급에 얘네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상적인 뿌리가 어쨌든 얘네도 기본적으로는 좌측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뿌리는 당연하게도 정통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일부는 트로츠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로츠키주의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 텐데, 어쨌든 간에 얘가 가장 주된 사상의 뿌리라서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교과서인 자본론, 그리고 국가와 혁명, 이런 거에 이제 뿌리를 두었고요. 얘네를 좀 요약하자면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노동자 계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지, 이게 자본가, 그리고 이 자본가 계급을 얘기하고요. 얘네가 얘네를 때려잡겠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마르크스주의가 있고 레닌주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 공산당 이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니까 이걸 좀 나중에 이것도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레데리 엥겔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셋의 사상을 러시아 혁명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또 발전을 시킨 이론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냥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 뭐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 왜 뭐 마르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 캡틴님이 저희 가가지고 찍어오신 그 공산주의 깃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간단하게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의의 기본 개념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해야 된다. 즉 뭐냐? 얘네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같이 오냐면 생산수단의 점거.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생산수단을 만들어 놓은 건 자본가예요. 근데 그걸 뺏겠다는 겁니다. 지들이 아무런 리스크도 지지 않고 그냥 자본가들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졌던 거를 얘네가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가 그 부르주아를 탄압해야 된다. 해서 그 재벌 해체, 재벌 탄압 이게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저기 좌파들이 맨날 우리나라 뭐 재벌 해체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미친 소리예요 그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모순의 이론이 나오는데 전위당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만인이 평등하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자들은요 엘리트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엘리트주의를 혐오합니다.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탄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트주의가 뭐예요? 사회는 소수의 우수한 사람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사상이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야 한다. 뭐 여기도 당연히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엘리트주의는 이제 잘못하면은 독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패랑 권력 독점 같은 게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글쎄요 엘리트주의를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의 몇 가지 시스템을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위당이 뭐냐면요 노동자 계급을 지도할 강력한 공산당 즉 지배 계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엘리트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의 모순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닌은 좀 달랐습니다. 레닌은 전위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트층이.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결국 일당 독재로 바뀐다. 변질된다. 민주적인 과정이 없이 그냥 권력이 유지될 거다. 그리고 계급투쟁하고 폭력혁명이 정당화된다 해서 숙청 같은 게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소련이 붕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계획 경제의 실패가 있었고 또 경제 침체랑 붕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평등을 위한 독재라는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서 이 구조적인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거를 차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산주의는요 소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좌파가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들도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웃겨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의 좌측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겠죠, 이 나라를. 왜냐면 지들이 그러면은 왕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추종하는 그냥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러면 저기 얘기하는 피지배 계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간략히 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너무 좀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린 거여가지고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 쪽에서는요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NL을 또 비판을 했죠. 니네 뭐 정통적인 공산주의 이론도 모르면서 주체 사상만 빨아제끼고 있냐 해서. 제가 주체 사상을 왜 비판을 했냐면은 이 PD 쪽에서는요 주체 사상을 수령 중심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미화하는 게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봤었고. 해서 NL하고 이제 충돌이 시작된 것도 이런 것도 크게 한몫했죠. 그래서 NL을 민족주의적 편향이 있다. 니네는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 싫어했죠.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거는. 자, 그리고 이 PD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A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A는요 Constituent Assembly, 재헌이라는 뜻입니다. 재헌의회파인데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는 이제 PD에서 분화되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PD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얘네가 아예 다른 바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이 CA는 어쨌든 1980년대 1980년대 중후반에 학생 및 노동운동,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권에서 이제 부상한 급진적인 계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존 헌법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싹 다 폐기하고 민중이 주도하는 노동자 계급 혹은 이제 인민이 주도하는 재헌의회라는 것을 새로 소집해가지고 새로운 정권과 헌법을 세워야 한다. 해서 결국에는 국가 전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진보는 어쨌든 간에 국가 전복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니까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해서 NL이 반미자주를 내세웠다면은 CA는 재헌의회 또는 이제 민중헌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계급 해방에 이제 얘는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NL 얘기할 때 그 삼민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삼민투가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자민투랑 민민투라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자민투는 NL이고 이제 민민투가 PD가 돼가지고 얘네가 이제 개파가 나중에 갈라져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삼민투냐면요. 민족, 민주, 민중, 투쟁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민투가 민족을 우선했고 PD는 이 그 민민투는 민중을 우선했다.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주 해방으로 가는 거고 얘네는 그 민중 그리고 계급 해방. 여기부터 이제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D게 이제 이게 PD 이 안에서 이 민민투를 주도하던 그룹 중에서 일부가 CA 이 재헌의회파가 되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1986년에 인천 5.3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있고 이때 이제 이 CA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새 헌법 제정 구호를 엄청나게 이제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근데 그 대학가 학생운동 주류는 NL 전대협이었고 여기 이제 이 전대협에 해당하는 게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고요. 얘네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해서 PD는 완전 소수파였습니다. 이 PD 중에서도 근데 CA가 훨씬 더 극소수파였다는 거죠. 하위분파. 그런데 이제 CA가 이론적인 설득력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 지하 서클하고 그 독서 모임 통해서 꾸준히 지지자를 확보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막청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막청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 막스주의 청년 어쩌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독서 모임, 그러니까 막스주의는요 대부분 막스주의 빠는 애들은 전부 다 독서 모임에서 출발해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하던 짓들이 그대로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계급의 환장을 하니까 제가 지하 서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이 마은혁이 지하 혁명 조직 관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 유튜브 계속 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튜브 그 우파 유튜브 계속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조직의 이름이 뭐였죠? 인민노련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에요. 이 지하서클은 그래서 이제 이 인민노련이 있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선우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 노동 운동 연합 이거 뭐 연맹. 얘네가 이제 CA 혁명론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서 모임이 있었고 이제 이때 이제 CA가 뭘 하게 되냐면은 이거 오늘 근데 CA인지 PD인지 이거 CA랑 근데 PD가 같이 가는 거라서 제가 뭐 너무 CA 쪽으로 파고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편하게 쭉 들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왜냐면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틀어놓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조금씩 개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A가 노동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위장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금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 PD 애들이 그 공장지대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구로랑 인천 해서 노조를 결성해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A 혁명론 이게 이 노동 현장의 접목이 되기 시작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헌법과 정부를 새로 세우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선호련이랑 인민노련이 이제 막 그 활개를 치는 거지.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986년에서 7년 이 정도 이제 반짝 이렇게 막 날렸는데 이게 89년에 그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정부가 탄압을 겁나 빡세게 했죠. 그러면서 지도부가 다 구속이 돼 버려 가지고 이때 이제 지하 조직이 좀 마탱이가 가게 됩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런 전체적인 행동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요. 이게 전노협으로 가고요. 뭐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아실 겁니다. 1995년 민노총
탄생에 큰 기여를 한 게 이런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그 이제 이 당시의 인물이 뭐가 있냐면은 김문수. 자, 그 민주당 김문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김문수입니다. 그 김문수가 원래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전설의 노동운동가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노동운동의 전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죠, 지금 전향을 하셨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박노해 시인 아시죠?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얘네 지금 이제 진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진보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유시민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개혁 자유주의 정치인이라고 뭐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그 구속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털리고 나서 이 CA 혁명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일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맹 혹은 뭐 인민노련, 어쨌든 얘네 같은 이런 지하 조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인민노련이나 얘네가 완전히 CA로 점철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CA 혁명론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CA 전체의 이런 움직임은 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합법 정당, 이제 민중당 이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해서 이 민중당 창당에 참여한 게 그 문익환입니다. 그리고 백기환, 그리고 그 산호맹이라는 게 이제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노해가 엮여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많이. 문익환이 문성근 아버지, 그 지난번에 뭐 그 맞추신 분이 있더만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또 파벌 갈등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원래 5명 이상 모이면은 문제가 되는 인간들이 꼭 생기고 파벌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1989년에서 1990년 이때를 보면은 산호맹 다시 갑시다. 이게 뭐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런 지하 조직 뭐, 그러고 1989년에서 92년에 아까 말씀드린 민중당, 그리고 동구권 붕괴, 그리고 1989년 91년에 소련하고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게 되죠. 해서 이때 이제 그 PD는 이념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CA 혁명론이 약해진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하고 또 다른 이제 시민운동이나 인권운동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해서 급진적인 혁명론인 CA 혁명론은 어쨌든 간에 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1995년 하면은 민노총이 나옵니다. 민노총이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PD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강경투쟁 노선을 이제 주도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 NL도 어느 정도 여기에 유입이 됐지만은 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계급 투쟁입니다. 결국 걔네 맨날 그 머리띠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다 뭐 계급 어쩌고 저쩌고 뭐 독재 뭐 자본주의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은 기본적으로는 PD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랑 이제 섞여가지고 이래저래 막 짬뽕이 된 거죠. 이제 지금은. 왜냐,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념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룹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 그 진보정당 운동. 이게 그 1997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국민승리 20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에 민주노동당, 이게 그 민노당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40여기 그 정치평양적 판결을 했던 이거 이제 창당하고, 이 민노당은 어쨌든 간에 PD랑 NL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파가 NL이었고 소수파가 PD였어요. 그래서 당권 경쟁에서 밀렸지. 그럼에도 어쨌든 노회찬이랑 심상정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명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노회찬과 심상정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값이 있는 겁니다. 뭐 이름값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근데 2008년에 이제 그 분당을 하게 됩니다. 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NLPD 간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서 PD가 탈당해가지고 진보신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 더 온건, 더 실용적으로 가면 이제 얘네가 그 정의당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D가 나온 게 이제 진보신당,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온건하고 더 실용적인 노선을 지향하는 애들 정의당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10년 이후 뭐 통진당 해산 사태가 있었죠. 이때 NL이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근데 왜냐, 이게 그때 종북 논란으로 털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PD 계열 정의당은 이미지 타격을 덜 받았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 종북 논란에 같이 딸려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정의당 아니면은 그 민주당 같은 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자기들이 진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야기를 하죠. PD 내부에도요. 그 사회민주주의 개혁. 제가 예전에 그 그리스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사회민주주의 어쩌고 유럽은 사회민주주의 막 이 난리 쳤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성격도 그렇고 뭐 어찌됐건 여기도 이제 여전히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 급진좌파가 또 있단 말이지. 어디나 있어요. 급진좌파는. 이게 이제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로츠키 계열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요 조직을 잠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호맹입니다. 어차피 한 번 들어가지고 모르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재미로만 그냥 보고 공부했었는데 이걸 좀 작정하고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산호맹 1989년에서 91년 PD 계열의 대표적인 비합법 조직입니다. 얘네의 목표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백태웅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그 김영환 그 강철 서신 그 김영환입니다. 김영환 씨는 지금은 전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좌파가 아닙니다. 이 김영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김영환도 나중에 이석기처럼 그냥 따로 스페셜을 만들 겁니다. 어쨌든 김영환 해서 얘네가 이제 1991년에 검거가 되면서 이제 전체가 다 날라갔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인민노련입니다. 1989년. 이거는 이제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인천 지역 노동자랑 그리고 학생운동가들이 결성한 PD 계열 지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심상정이랑 노회찬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제대로 된 이때 뭐 당연히 명과 암이 당연히 있지만요. 저는 국보법이라는 건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 공산주의나 이런 종북 그리고 지금 이제 종중이 더 문제죠. 이런 거를 그냥 봐주고 넘어갈 게 아닌데 참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민중당입니다. 언제예요? 1989년에서 92년까지. 자, PD 세력이 제야랑 같이 만든 합법 진보 정당입니다. 제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문익환하고 백기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재보선에서 국회의원도 나왔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곧 해체가 됐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노총 1995년. 이게 이제 전노협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로 얘네가 이제 새를 키우게 되죠. 이 초기 지도부에는 그 PD가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초기 리더십에는 그 PD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NL이 합류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죠. 그 지금은 그냥 반반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PD 쪽으로 튼 것도 아니고 완전히 NL 쪽으로 튼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서로 그냥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민노당입니다. 민주노동당 2000년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진보신당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정의당까지 갔고 간단하게 짚어볼 인물들 짚고 가겠습니다. 권영길이 있고요. 박노해가 있고 심상정 노회찬이 있고 단병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세철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백기환, 문익환이 있습니다. 권영길은 그 언론노조 출신의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래서 1997년 대선에 그 아까 얘기한 국민승리 20일 나갔었고 민노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제 PD 계열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여기는. 다음 박노해는 시인입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로 유명하고요. 이 산호맹 조직 노동자 문학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90년대 이제 투옥돼가지고 옥중 생활을 했고 98년에 이제 사면을 받았습니다. 심상정이랑 노회찬은 그 PD 성향이고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노당 창당의 주역이 됐고 이후에 이제 진보신당하고 정의당을 거치면서 합법적으로 이제 정당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죠. 단병호는요, 처음 들으실 겁니다. 단병호가 민노총 초대위원장입니다. 이제 그 PD 계열의 현장파 노동운동을 캐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민노당의 국회의원을 했고요. 노동계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철이라는 사람은요, 그 연대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 마르크스 경제학자고요. PD의 이론적 기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기환하고 문익환은 엄밀히 말하면은 얘네가 이제 제야 민족운동 통일운동 원로고요. 그 80년대 90년대 이제 PD 쪽이랑도 많이 교류를 했고 민중당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근데 그 그러니까 PD를 얘기할 때 NL에 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NL이 너무 새를 잘 불리고 이제 완전히 다수파로 장악을 잘 하는 바람에 PD가 아무래도 좀 길을 못 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NL 계열이 한번 크게 처맞은 게 그 통진당 해산 사태랑 이석기 내란. 이제 그때랑은 그때 이제 NL하고는 다르게 종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뭐 신분리 어쩌고 뭐 그거 이제 정의당 나온 게 심상정이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중도 좌파 그리고 이제 삼인주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 PD에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당연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얘네는 쭉 가면서 계보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요. 그 노동, 복지, 인권, 그리고 성평등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인 의제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민주라는 급진 용어는 그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줄었지만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개혁좌파 성격으로 개성이 됐고요. 해가지고 성평등 하니까 이제 여러분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결국엔 그 PD 애들이 계보가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그런 시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PD 출신들은요 정의당, 민노총 그리고 민주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좀 그 때려 부시자, 그 다 뒤집어 엎자 하는 뭐 그런 혁명론이 왜냐면 그 계급 투쟁에서 계급 독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노동자 독재.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합법적으로 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왜냐면 합법이 말이 합법이지 지금 뭐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얘기는 그 사상의 근본이 되게 불순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 평등 타령하는 게 얘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공산주의의 원칙이나 이런 그 이념을 훨씬 더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L 계열은 대신에 그 이 김씨 일가 북한 종북이 그래가지고 NL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조승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제가 맨날 까먹는데 조승수는 이제 그 CA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민노당에서 진보신당 창당도 주도했었고요. 그 국회의원도 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그런 메시지에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복지를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지가 필요한데 무분별한 복지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지 재원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빨간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세수를 확보하려면은 결국에는 재벌이나 그런 대기업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덩치 큰 자본가 혹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우리나라에 많아질수록 세수가 많이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를 철폐시키고 걔네를 탄압하면서 복지를 늘리자라는 거는 이건 되게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현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얘기했듯이 그 엘리트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이 결국에 지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제 구독자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그 오 선생님이 계십니다. 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그 개념을 하나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잠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시즘, 포퓰리즘, 커뮤니즘, 소셜리즘, 페미니즘 무슨 얘기 하려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대부분 ISM, 이즘으로 끝나죠. 그렇죠? 얘네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철학 그런 뭐 예술적인 운동 혹은 신념 체계, 세계관 같은 걸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나 어떤 철학 혹은 이념으로 공부를 하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디모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귀족정, 관료 얘네는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거는 체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 전쟁이다,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념하고 체제를 완전히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이념인 거고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 철학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 주체가 되는 정치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경제 용어고요.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그런 혼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도 어쨌든 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공산주의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라고 지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현실에서는 모순이 있지만은 이게 개소리다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념을 갖다가 현실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참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캐피탈리즘.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쪽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 쪽에서 이거를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재밌는 지점이 있으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 얘네가 이제 2024년에 만들어진 당이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도 PD 계열입니다. 전 이게 NL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긴 것만 보고 NL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좀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뭐냐면은 정의당 내에 또 개혁 성향 모임이 있는 새로운 진보 그룹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걔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전 현직 당직자 60명이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되게 웃긴 포부가 있었는데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하고 있는 게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좀 왠지 파보면은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PD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냥 저도 재미로 하던 것들을 요즘에 정리하고 있어가지고요. 또 더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정식으로 PPT 자료를 또 만들어가지고 새로 또 영상을 찍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냥 약간의 캐주얼한 강의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거니까요. 그냥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제가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저를 지적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또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의 근현대사 정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쌓이다 보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우리 우파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 또 동시에 좋은 정보나 지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이야기한 게 있다면요, 여기 댓글로 지적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 수정해가지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만들어가는 거를 우리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공부가 되고. 자, 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채널에 멤버십과 슈퍼땡스로 후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